가운데 좌판이 이렇게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내 몸을 정가운데로 배치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앉을 수도 없고 이렇게 앉을 수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앉을 수도 없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심영구소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테크와 데스크 셋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은 의자인데 일반적인 제품들과는 약간은 다른 의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의자들은 허리 건강을 위해서 등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의자는 반대로 좌판의 구조를 바꿔서 허리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좌판이 3개로 딱 쪼개져 있죠. 이 좌판 구조 때문에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먼 밀러의 에어론이 의자에 딱 앉았을 때 좌판과 등판의 밀착감, 이게 굉장히 좋거든요. 의자 끝으로 엉덩이가 딱 들어가면서 등판이 촥 붙는 느낌. 구조나 디자인은 전혀 다르지만 이 의자도 그런 등판의 밀착감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었습니다. 이름은 노바디 체어의 K77입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노바디 체어? 솔직히 말해서 약간 생소한 브랜드죠. 하지만 회사는 30년이 넘는 업력을 갖고 있습니다. 의자도 한양대 인체공학 연구소와의 협업으로 제작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좌판만 특이하게 만들었다 이런 건 아니고 과학적으로 골반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만든 의자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어떤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제품은 반조립 상태로 배송이 됩니다. 좌판과 등판, 중심봉, 헤드레스트만 결합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인데 다른 의자들의 조립에 비해서는 한 단계 정도 조립 단계가 더 있어요. 좌판과 럭킹을 조립하는 게 추가로 있어서 5분 정도가 더 추가돼서 총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박스를 세운 다음에 그 위에서 조립을 해야 좀 더 편할 거예요. 상세한 조립 방법은 우측 상단에 노바디 체어 공식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제품 첫인상, 묵직하고 단단해 보이는 외관을 갖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가벼워 보이지 않고 탄탄한 느낌입니다. 먼저 좌판을 봐야겠죠. 이 의자가 핵심입니다. 3분할 좌판이고요. 앞좌판은 고정 좌판이고 뒷부분의 좌판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바른 자세를 잡아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엉덩이가 닿게 되면 좌판이 뒤쪽으로 기울고요. 안쪽 방향으로는 하중이 실리면서 좌우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자세가 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히 가운데에 앉게끔 좌판이 기울어지면서 유도를 하는 거죠. 뒤로, 안쪽으로. 특히 골반이 뒤로 회전하지 않도록 이게 뒤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C자라고 하죠. 요추 전반을 아주 자연스럽게 유지해줍니다. 이 좌판의 방식이 노바디 체어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죠. 다른 의자들에 비해서. 그리고 착석감에 있어서도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착석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등판은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자를 좀 좋아하거나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실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하이엔드 의자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CDJ T80 그리고 리바트 T7. 이 등판은 리바트 T7에서 사용했던 등판과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서 50만원 중후반대에 들어갔던 의자의 등판과 동일한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사실 노바디 체어를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좌판도 특이한데 등판도 자기들이 설계해서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보고 선뜻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등판이 T7인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30만원대 의자에 이 T7의 등판을 썼네? 그러면 이 의자는 마진이 좀 적겠네? 최소한 기본기는 갖춰져 있는 의자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등판은 만들어진 걸 쓰고 좌판에 오롯이 개발을 집중했다는 점, 굉장히 좀 똑똑한 선택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등판을 싸구려 제품을 쓰고 좌판만 자기들이 개발을 했다면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이미 검증된 등판을 썼다는 거죠. 등받이 강도는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과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헤드레스트는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높낮이 조절 가능하고요. T7에서도 사실 아쉬웠던 부분인데 헤드레스트 각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레스트는 다소 평범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팔걸이는 3D 팔걸이로 높낮이 조절 굉장히 쉽고요. 앞뒤로 조절 그리고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작감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쵸? 뻑뻑하지 않고요. 저는 팔걸이의 최저 높이가 아주 낮은 걸 선호하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편이고요. 63cm 책상의 아래로도 들어갈 만큼 아주 낮은 높이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틸팅의 경우에는 제가 앉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기울어지고요. 내가 원하는 단계에서 이걸 잠글 수가 있습니다. 풀어서 쓰셔도 되고 원하는 각도에서 잠궈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틸팅 강도 조절 자체는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 되고요. 그리고 좌판의 길이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판 구조상 먼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별도로 판매하는 좌판 커버가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커버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착석감을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석감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허먼 밀러사의 에어론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어론의 장점이 그 엉덩이가 끝쪽에 붙어서 등판과 좌판의 그 딱 달라붙는 그 밀착감,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이 K77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좌판을 보면 딱 앉았을 때 이렇게 올라가죠. 무게가 엉덩이가 딱 실리면서 뒤쪽으로 쏙 하고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앉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등판에 딱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허벅지부터 이 등판까지 밀착감이 좋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무게 분산이 여기까지 아주 골고루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석감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운데 좌판이 이렇게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내 몸을 정 가운데로 배치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앉을 수도 없고 이렇게 앉을 수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앉을 수도 없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의자가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의자의 자세가 아니고. 물론 이게 에어론급의 착석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 만드는 방식, 착석감을 만들고 밀착감을 당기는 방식이 엉덩이 쪽의 그 기울기와 자세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줘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쭉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다른 의자들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집중을 하게 되면 좌판에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앉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꾸 뭐 기울어지고 작업하다 이렇게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이 노바디 체어의 경우에는 엉덩이가 끝쪽에 붙어 있으니까 제 허리가 앞으로 잘 기울지가 않아요. 등판 쪽으로 이렇게 뒤로 좀 붙어 있게 되는. 그래서 일을 하더라도 좀 앞으로 빼는 게 좀 애매해요. 느낌이 실제로 앉아보면. 그래서 일을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기울지 않고 등판에 좀 붙어 있는 이 느낌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좀 희한하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의자가 아쉬운 점이 뭐 없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좌판의 가운데가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엉덩이와 허벅지가 이 바깥쪽, 그러니까 이 바깥쪽 위주로 하중이 몰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좌판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이랑은 조금 달라요. 생소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생소한 대신에 밀착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장시간 앉았을 때 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 스트레스는 상당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확실히 적어요. 그러면 장단점을 정리해 볼게요. K77의 장점, 바른 자세를 어느 정도는 강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좌판의 구조 때문에 등판에 밀착이 잘 되기 때문에 무게 분산 좋고요. 허리 부담이 상당히 적은 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 사용에 있어서 허벅지의 부담은 약간 있지만 전체적인 몸 컨디션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단점으로는 의자의 좌고가 약간 높은 편입니다. 최저 높이가 46cm라서 165cm 이하인 분들에게는 발받침대를 사용해야 되고요. 대체로 어느 정도 체격이 있는 일반 성인 남성에게 잘 맞는 의자예요. 제 키는 170 중반인데 저도 등판을 최대한 기울게 되면 발이 뜨기 때문에 조금 더 좌고를 낮출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사실 이 의자는 디자인이 예쁘다거나 눈에 띄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앉으면 앉을수록 이 착석감 하나, 이게 마음에 들어서 자꾸 관심을 끄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 리뷰에서 항상 하는 마지막 한 줄 평을 해보자면 바른 자세와 착석감 하나에 몰빵한 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어느 정도 좀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드린 만큼 구매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